안녕하세요. 황병준TV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 타투박스입니다. 저하고 아이템 거래를 자주 하는 최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에어브러쉬 타투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건 국내 뭐 해외 여기저기를 뭐 자기 일 하면서 다니셨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골든피닉스라는 회사를 찾아냅니다. 전 세계 그 타투 잉크, 그러니까 머리 잉크서부터 옷감 잉크, 뭐 타투할 때 몸에 쓰는 그런 잉크를 수출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수출하는 그런 회사하고 판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회사하고 대등하게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햇볕이 이렇게 탁 받으면 문양이 싹 드러나는 그런 잉크를 하고 그리고 가만 수영장에 갔는데 가만히 있을 때 가만 그 아무것도 문양이 없다가 수영을 하고 탁 물이 닿으면 그 문신이 딱 드러나는 그런 잉크를 개발을 해서 그 회사하고 이제 대등하게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관계를 이제 맺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을 타투박스라고 이제 지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타투박스라는 그 회사가 굉장히 귀에 익어요. 근데 원래 이 타투박스라는 회사는 그 물타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수영장 같은 데나 뭐 캐리비안 베이 오션월드 가면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을 묻혀서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대고 그냥 몇 번 문지른 다음에 탁 대면 그냥 판박이 스티커 그거를 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타투박스였었어요. 근데 이런 최 사장님은 그 회사의 그 이름을 그냥 자기 이름을 갖다 타투박스로 쓴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이제 전략인데 그 타투박스라는 그 브랜드는 이미 국내에 타투를 하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그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인식할 때는 수많은 시간과 돈이,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타투박스라는 그 스티커 타투를 했던 업체가 열불이 났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항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 그 타투박스라는 회사가 실수한 게 있어요. 자기네 회사를 상호 등록하고 뭐 상표 등록하고 그런 일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 최 사장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먼저 등록했어요. 그분들이 도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땐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애견 카페를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빛 애견으로 상표 등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뭐 프랜차이즈를 다시 애견 카페로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별빛 애견이라는 애견샵을 운영을 딱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만약에 잘 되는 걸 보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특허청에 딱 들어갔더니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럼 그분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확대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소송이 들어와요. 자기 거 도용했다고. 그러면 저는 제가 여태까지 일어난 매출에 대해 이익 난 거를 그 사람한테 배상해야 돼요. 저는 이제 타투박스로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아주 간단하게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어보르 타투가 뭐냐면 수영장에 딱 가면 여기다가 어떤 문양을 탁 대고 씩 하고 잉크를 뿌려요. 그리고 딱 대면 뭐 호랑이가 나오고 토끼가 나오고 뭐 문양이 나오고 그런 걸 에어브러시 타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걸 캐리비안 베이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비를 제가 캐리비안 베이는 제가 하고 에버랜드는 다른 업체 조사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한테 무려 이 장비를 300만 원에 세 세트를 사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타투박스 회사를 만들면서 아주 움직이기도 용이하게 우리 캐리어 있죠. 캐리어 그 기장이나 뭐 스튜어디스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캐리어 멋있는 캐리어 안에다가 세팅을 해놓은 거죠. 잉크하고 그리고 컴프레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분사기하고 그리고 그 스텐실북 그러니까 디자인북을 그 안에다 다 들어가게 해놓은 거죠. 아주 그냥 어디 돌아다니면서도 타투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저한테 시연을 해줬어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니까 그 예전에 내가 샀던 그 장비는 이동도 용이하지도 않고 컴프레셔도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옮겨야 돼요. 영업을 하려면. 근데 디자인도 한 장당 10,000원이에요. 그럼 100장을 사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텐실북 20페이지에 20장에 디자인이 무려 100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두 개를 껴서 넣어주니까 디자인이 2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는 바로 세 세트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시연을 했죠. 근데 이 최 사장님한테 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연해주하고 중국 연해주하고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에어브러시 타투 사업에 전력 투구를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더니 나보고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냥 저도 알아봐야죠.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타투를 하시는 분들 하고 뭐 물어봤죠. 근데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어요. 특히 나한테 그 세 세트를 300만 원에 세 세트를 팔았던,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주고 팔았던 그 사장님한테는 자기가 나한테 장비를 판매하긴 했지만 별로 돈도 안 되고 이제 에어브러시 타투가 사양길에 접어든다 만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 사장이라는 사람은 에어브러시 타투를 거의 우리나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 세운상가나 어디 그런 데서 장비가 자기가 직접 고르고, 그리고 에어건 같은 경우는 30만 원짜리 1번 거를 쓰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서 이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크게 뭐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장비만 그냥 마진도 못 받고 이렇게 팔고, 그리고 에버랜드 내에서 하고 다른 뭐 데서 영업을 하시던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거죠. 최 사장님한테 이제 인수 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1억 4천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 2천만 원만 주고 그 12월 달까지 나머지 금액을 주면 된다. 이렇게 뭐 또 인수 금액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고 저하고 거래 관계가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인수를 딱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이제 액세서리라든가 핸드폰 줄을 거래하는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에어브러시 타투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사장님 서울 판권 사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장이 서울 판권 얼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사장님 된다는 대한 사람이겠죠. 전 서울 총판권 사겠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3천만 원 입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경기도 판권을 사겠다는 내가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서울 판권 사는 우리 김 사장님께서 그 부천에 타이거월드라는 데가 있어요. 여름엔 수영장하고 겨울에는 실내 스키장하고 있던, 거기하고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긴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김 사장님, 제가 지금 경기도 판권을 다른 사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부천에 있는 타이거월드하고 상담하고 있으면 그 좀 제 입장이 그런데요. 딱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경기도 총판권 정 2천만 원에 저한테 주세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했죠 그냥. 그래서 이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치러 가서 휴게소 들려서 휴게소에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금 받고. 그래서 그분은 그 어디 영업을 했냐면 부산 해운대에 하고, 그리고 타이거월드도 했었고, 그리고 강원도 내 두 곳 리조트를 자기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뭐 그러니까 신용관계라든가 신이라든가 그 믿음이 아주 좋았었거든요. 뭐 비슷한 나이 또래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5천만 원 들여서 서울 경기 총판권을 그렇게 사서 이제 했는데, 그럼 잘 됐어요. 타이거월드 거기 오픈할 때 제가 이제 무료로 2,000명 해주라 그래서 같이 제가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딴 데서 이제 저한테 뭐 20세트 주문이 딱 들어오면 그 사장님한테도 뭐 10대 껴서 납품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1,000만 원, 뭐 몇천만 원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사양길로 접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한 1년인가 영업 딱 하고 나머지는 중고로 해서 그 가게를 싹 팔아버리더라고요. 철수 전략을 아주 깔끔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를 타투박스를 인수한 다음에 코엑스하고 세텍에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참가를 했어요. 근데 진짜 저희 부스에는 발디딜 팀이 없었어요. 그냥 탁 해서 그냥 무료로 타투 해드립니다. 그러면 뭐 여기다도 해드리고, 여기다 어떤 여자분은 진짜 뭐 허리에다 해달라고 옷을 막 이렇게 올리고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막 구경 오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뭐 장비도 많이 팔고 충청도 판 것도 팔고 그렇게 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1억 4천이라는 돈을 제가 안 된다 했어? 나 이거 그럼 인수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장비 세트 구성 장비가 소비자가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조사장한테는 300만 원에 100만 원을 비싸게 주고 샀죠. 소비자가가 200만 원이고 제가 타투박스 인수하면서 받은 원가는 58만 원이에요. 원가 58만 원에 소비자가는 200만 원이죠. 그리고 제가 총판에 주는 가격이 80만 원, 총판이 대리점에 주는 가격이 1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계를 팔아서도 이익을 남길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그 장비를 사서 무슨 해수욕장이라든가 어디 수영장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어디 이제 핫스팟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걸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디자인 그게 한 장당 10,000원에 저는 그 예전엔 주고 샀지만, 이건 책 한 부에 100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 책을 12가지의 디자인 종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돼서 승부가 났었고, 장비도 싸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에어브러시 건 하나에 우리 옛날 그 조사장님 30만 원, 20만 원짜리 샀지만 저희는 중국산 썼어요. 그거 저한테는 원가가 별로 아니죠. 15,000원. 근데 소비자가는 6만 원이잖아요. 고객들이 저한테 장비 사온 고객들이 이거 망가졌다 그러면 고쳐도 주지만 그냥 새 걸로 교환해 줬어요. 어차피 소모품이죠. 근데 30만 원짜리 고장 나잖아요. 그 고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3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에어컨 하나에. 하여튼 전 장비에 승부를 걸 수 있었고 디자인에 승부를 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타투박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됐고, 그리고 제일 큰 무기가 뭐였었냐면 타투 잉크에 대한 시험 성적서와 공식 수용 면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타투박스를 인수를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타투 잉크는요 밀수예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태국이나 뭐 저희 필리핀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밀수를 해서 갖고 들어와요. 벌크통으로. 근데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그 수입 면장도 갖고 있었었고 시험 성적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무기가 되냐면, 우리나라 뭐 대형 리조트, 뭐 캐러비안 베이나 오션월드나 뭐 저희 설악 워터파크나 이런데 대형 수영장에는 내 잉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독점이죠. 그러니까 리조트나 수영장의 담당 매니저한테 제가 입점 상담을 이제 하죠. 근데 뭐 기존에 뭐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혹시 그 업체가 사용하는 잉크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시험 성적들을 갖고 있습니까? 담당자 깜짝 놀라요. 그리고 원재 입점했던 업체한테 연락을 해보죠. 그런 시험 성적이 있냐고. 당연히 없죠. 밀수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한테 그 입점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잉크 저한테 팔으세요 하고. 그럼 저는 잉크를 팔죠. 아니면은 판권을 산 분한테 그쪽을 들어가게 만들어주죠. 근데 이 시험 성적표 이것도 이렇게 딱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만들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다 이제 시험 성적서를 제대로 받고 수입 면장도 제대로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캐리비안 베이에서 에어브러시 타투하고 스티커 타투, 유리알 타투를 한 7년 동안 영업하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물론 에버랜드에다가 그 수수료를 40에서 43까지 내고 부가세도 내고 세금 정확하게 이제 내고서도 원가가 10%밖에 안 되니까 돈을 벌 수 없겠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물장사죠, 물장사. 얼마 하신지 여러분들 놀러 가봐서 알잖아요. 여기다 조그만한 문양 칙 한번 딱 사주고 5,000원, 좀 큰 문양 딱 붙여서 칙 해주고 7,000원, 30초 만에 뭐 7,000원, 만원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투박스를 인수를 해서 그 장비를 사용해서 뭐 영업도 하고 판권도 팔고, 그러니까 판권을 제가 그냥 3,00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3,000만 원을 저한테 입금이 되면 3,000만 원어치 물건을 주는 거죠. 그럼 그 총판은 그 물건을 가지고 대리점 모집을 해서 대리점한테 물건을 이제 80만 원에 납품을 해주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영업을 해서 한 그 해 인수대금을 다 치르고도 뭐 1억 정도를 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단시간에
제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이 제일 잘 되는 캐리비안 비 내에서 직접 제가 운영을 했기 때문이죠. 안테나 샵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경쟁사보다 풀세트 가격이 무려 50에서 100만 원이 쌌었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 문양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에어브러시 타투 끝물에 시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엔 한 2년 뒤에 바로 철수 전략을 폈어요. 그리고 저도 장비를 다 팔았죠.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끝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그 리조트나 수영장, 해변, 해수욕장 막 이럴 때 다 가보면 에어브러시 타투나 스티커터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매출이 그렇게 이제 심통치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몸에 직접 문신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마취하라고 하면 아파서 못하죠. 마취를 해요. 마취라는 게 의료행위거든요. 의사 자격증 딴 사람이 그 타투 문신하려고 그걸 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의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많이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그 타투를 하고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버젓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속도 안 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루트로 잉크도 들어오고 장비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가짜 문신합니까? 그냥 진짜 문신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 홍대 입구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만 문양 하나에 요만한 거 하나 할 때 한 10만 원 이렇게 받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리얼 타투하는 진짜 문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하는 사람들도 타투이스트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매우 싸졌어요. 예전엔 등판에다가 뭐 호랑이나 뭐 군붕어 문양을 딱 하면 한 3, 400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뭐 100만 원이면 다 하고 저 태국 같은 데 가도 레터링 하나에 5만 원이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 타투라든가 에어브러시 타투 이런 가짜 타투들이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어떤 아이템을 하든지 간에 유형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조기에 진출하느냐, 이게 성수기에 진출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철수할 마당에 진출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해야지 확 뜬다 해가지고 우우 갔다가 우망하고 에이 이제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다 나물나라 할 때 그때 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시장을 파악해서 들어가고 빠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아마 어떤 아이템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쓴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에는 이 타투박스를 프랜차이즈로 분류를 해놨는데 프랜차이즈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굉장히 거대 자본과 굉장한 노하우와 스킬이 필요하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저처럼 영업 조직망이 그렇게 크거나 그렇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회사에 촉방권을 파는 거예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강원도 뭐 이렇게 해서 팔고 그럼 그 사람들 내 그 지역에 자기들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리건점 팔고 대리건점권을 산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나 영업망을 구축해 가지고 영업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모든 거를 자기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타투박스 회사의 본사로서 일단 건을 팔고 그리고 마케팅 뭐 코엑스나 세텍 뭐 이런 데 가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2년을 해서 충분히 인수비용을 뽑고 그리고 이익을 남기고 저한테 총파권을 사간 사람들도 다 이익을 남기게 해주는 거. 그게 뭐 참다운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이로써 29편을 마치도록 다음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시크릿 아로마 향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